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선생님이랑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이성부 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작년에도 수능 연계 교재에 누룩이라는 작품이 실렸었고요. 이 누룩이라는 시 말고도 이성부 시인의 뭐 대표작을 꼽자라고 하면은 별하는 시가 있습니다. 별하는 시는 좀 공부한 친구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별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뭐 요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벼가 이렇게 함께 벼와 벼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민중의 힘을 노래한 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부 시인은 굉장히 뭐랄까, 이 민중의 힘, 민중의 어떤 단합력, 연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시인인 것 같아요. 자, 이 봄이라는 시도 제목이 한 글자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데, 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주는 그런, 느낌.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자, 우리 감상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자, 딱 두 줄 읽었는데요. 자, 어조가 어떤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반드시 올 것 같죠? 기다림을 잃었을 때도 온대요. 자, 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너는 온다라고. 자, 이런 어조가 말투가 주는 느낌이요. 굉장히 단정적인 느낌을 주죠. 딱 그게 일어날 것만 같은. 그리고 이 온다가요. 뭐 오고, 온다. 여기에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더디게 온다. 올 것이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당위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뭐 영어에서 have to에 해당되는 겁니다. have to, 뭐 must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오는 존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너가 그러면 누구냐? 자, 너가 바로 시적 대상,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그죠? 자, 기다림의 대상인데, 자, 시적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요렇게 제목이랑 연결해 보는 겁니다. 제목이랑. 바로 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봄을 너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표현법 우리 또 체크해야 되겠죠? 아, 시적 대상인 봄을 의인화해서 표현했구나라는 겁니다. 의인화해서. 자, 지금 봄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봄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지나면은, 겨울이 끝나면은, 그쵸? 반드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연의 섭리, 뭐 계절의 순환,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절은 언제든지 변하는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이 너에 대한 기다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시적 상황은 여기 시어로 나와 있죠? 바로 기다림이고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기다림마저도 잃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계절이 순환하듯 너는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두 줄 읽었는데 대충 이 시의 그 주제의식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봄이 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자가 믿고 있다. 단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겨울인 것 같아요. 자,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의인화된 봄입니다. 봄.
의인화된 봄인데요. 이 봄이 지금 오지 않고 있잖아요.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시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 보이시죠? 뻘밭, 뭐 썩은, 한눈, 뭐 싸움, 뭐 나자빠져 있다, 뭐 이런 시어들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시어들입니다. 바로 봄이 왜 지금 오지 못하는가, 이런 거 다 장애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봄이 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련, 역경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뻘밭, 썩은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그제서야 이제 온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중요한 시어가 하나 나왔네요. 자, 바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바람이 하는 역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바람이 하는 역할은요.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가서 너를 깨우는 존재입니다. 맞죠? 자, 이 다급한 사연이란 바로 이제 봄이 와야 돼. 겨울이 끝났어. 그지? 그래서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뭐 요런 사연이겠죠. 그죠? 그래서 봄이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연을 듣고 바람이 달려갑니다. 자, 바람이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도 의인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람 의인화되어 있고요. 자, 이 바람이 가서 너를 흔들어 깨웠어요. 깨우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눈을 부비면서 마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그지? 그런 모습처럼 눈을 부비면서 더디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너는 계속해서 이 봄입니다. 봄. 의인화되어 있고요. 이 의인화된 대상에 어떤 행동 묘사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사람처럼 묘사를 했죠. 자, 이런 의인법을 사용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의인법을 사용하면 보다 대상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이 의인화된 대상에 대한 행동 묘사도 앞에 나오고요. 너는 더디게 온다라고 표현했죠. 이 더디게라는 부사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더디게,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이 시에서요,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시에서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런 수식어인 것 같아요. 자, 부사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죠. 더디게, 더디게, 더디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빠르게 내가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빨리 넘어오면은 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와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그래서 더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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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되니까 훨씬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매우 느리게.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기다림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침내라는 부사어. 정말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마침내, finally, 그죠? 올 것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런 부사어를 사용하면은 이 봄이 올 것이다라는 이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어들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올 것이 왔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봄이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 지금 시련과 역경을 지금 견뎌내고 있죠. 봄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봄이 왔어요.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란 얘기예요. 자, 지금 눈부셔. 일어날 수도 없어. 소리가 굳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행동들은 어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갑자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어. 어떨 것 같아요? 가서 자연스럽게 친구 만나듯이 말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 이 감격한 이 기쁨의 마음을 어떤 표현법을 통해서 드러냈느냐?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가 굳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요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아 보이죠? 역설법 사용된 겁니다. 역설법.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 아세요? 우리 역설법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예시문인 것 같아요. 그 깃발이라는 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이죠. 비슷합니다. 그죠? 입을 열어 외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역설법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역설법 뭐예요? 왜 사용한 거예요? 이런 감격. 그지? 기쁨을, 봄을 맞이한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강조라고 쓸까요? 이 기쁨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봄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과 이 봄을 맞이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줄 보실까요? 자,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요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에서 좀 더 행동이 더 드러나죠?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고요. 너, 봄이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불러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도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이 너가 더디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무언가를 이기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런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이 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기다림과 이런 예찬적인 태도가 같이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사람아 마지막에 시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사람아 부르면서 끝나고 있죠. 부르는 건 이제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뭐 서술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명사로 끝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말줄임표를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아 이렇게 도노법을 사용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면은 이런 시적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요. 마침내 더디게 봄이 왔을 때 화자의 어떤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적 대상, 봄이라는 거,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봄이 마치 겨울이 끝나면 당연히 오는 것처럼 화자도 당연히 올 것이다. 당위성을 가지고 이 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의인화된 대상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이 바람의 기능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바람이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죠. 다급한 사연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 너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요런 부사어 사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역설법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 노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바로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화자는. 자, 시적 상황 체크를 했죠? 자, 이 계절적 순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너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죠. 자, 시인은 너는 온다라는 이 화자의 단정적인 어조,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 사용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찾아올 봄에 대한 확신, 기쁨 이런 것들을 독자에게 공감하도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올 봄은 힘든 순간을 지나 찾아온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제목이 봄이었고요. 이 봄,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선생님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 읽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봄은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는, 그죠? 긍정적인 의미다. 긍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고요. 이 기다림을 잃었을 때도 오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는 눈부신 존재,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뭐 희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겨울이 끝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당위적인 존재예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 겨울이 지니는 절망적인 마이너스 이미지랑은 대비되는 희망의 이미지를 띠고 있고요. 실현 뒤에 실현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어떤 생명의 소생을 일으키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 화자가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반영론적 관점에서 조금 더 가보시면은 이 노래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70년대 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뭔가 민주화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막 커갈 때쯤, 그쵸? 그분이 등장해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창작된 시다라는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두면은 이 노래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민주화에 대한 염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와 평화의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요런 해석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보기 박스에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시대적 배경까지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계절감 있죠. 이 겨울, 봄이 주는 이런 계절감으로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 이렇게 드러내는 시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떠오르는 시로는 신동엽의 이 봄은 이라는 시가 있어요. 뭐 시 제목조차 뭐 봄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황지우 시인의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뭐 이런 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봄, 겨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